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책 독서 지도사 선생님들하고 책하고 이야기 많이 나눴죠? 네. 제일 재밌었던 책은 뭐예요? 응? 무적수첩. 오퍼튜니티, 무적수첩. 또 세 권이 다 읽었어요? 두 권? 어쨌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경험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축구 선수에 대한 꿈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축구 선수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 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독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축구 선수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바란? 또 호날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수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축구 선수로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 해야 될 것.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본기는 뭘 뜻해요? 기본적인 거. 축구에서 기본기라는 건 뭘까요? 첫 번째, 볼 컨트롤, 패스, 킥, 이런 것들, 뭐 헤딩,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여러분들 뭐 경기 해보면 알지만 패스가 부정확하면 10m 앞에 동료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을 해줘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데, 그 패스가 부정확하게 가면 뭐 그 다음에 전술적인 거, 감독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또는 지시를 내려도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본기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연습이죠. 기본적인 것은 반복해서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여러 모습들이 봤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공격수에게 20m 전방 앞에 정확하게 킥을 해서 상대 수비가 붙는 쪽이 아닌 오른쪽 가슴 쪽으로 정확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면 공격 선수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은 대충 연결하는 패스 수준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못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데 그 기본기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닦아야 될 때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국가대표 선수들 답지 않죠. 여러분들도 저런 상황에서 저런 패스 실수 안 할 것 같은 그런 장면들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기본기가 안 돼서. 물론 긴장하고 또 상황에 쫓기다 보면 심리적으로 하면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저런 실수는 나와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 조금 전에 봤던 음바페 선수나 또는 국제적이지 못한 탑 클래스에 들지 못한 선수를 간단하게 도형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이쪽이 음바페 선수라고 오른쪽이 그렇지 못한 선수라고 했을 때 그 선수의 역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역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봤죠? 볼 컨트롤, 뒤로 발로 뒤꿈치 패스를 가서 발바닥 패스까지 연결해주고 들어오는 선수들에게 정확하게 킥도 해주고 논스톱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공간으로 원터치로 해서 슈팅까지도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기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본기를 갖추어야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 전술적인 것이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 그냥 이 그림만 보고 설명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잉글랜드에서 프로축구 선수로서 18세 돼서 계약서에 사인을 한 선수와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못한 선수를 어떤 요인이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들 프로팀에 계약서 사인했다는 거 의미 알죠? 1군의 정식 선수로서 등록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못한 선수는 이제 팀을 떠나야 되는 거죠. 물론 뭐 다른 팀을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은 운동을 그만둘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년기에 볼을 가지고 놀이 형태로 많은 그러니까 놀이 형태의 시간을 지금 보면 약 한 210시간, 또 한쪽은 151시간, 왼쪽은 체계적으로 훈련한 시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다른 것들은 사춘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경기 훈련, 여러 공식적인 시합 이런 거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년 시절에 볼을 가지고 놀기도 많이 하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 18세 때 정식으로 계약한 사람들이 선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년 시절의 기본기의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이 연구 데이터에서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이에 감독이라고 프랑스 대표팀 감독도 하고 그 다음에 리버풀 팀 감독도 했던 감독님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축구 선수가 16세 되기 전에 16세 때까지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습득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하면 13세, 14세, 15세인데 중학교 3학년이 어쩌면 여러분들 때가 기본기를 완벽히 다 갖춰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또 다른 의미로 성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잘 먹어야 되죠. 잘 먹어요? 안 가리고? 편식, 회 못 먹어요? 또 나는 특별하게 어떤 음식 잘 안 먹는다. 회는 민주는 뭘 못 먹어? 야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하나 들면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그 국가대표 이진으로 메르데카베라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경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 외국을 나가본 선수인데 우리 팀에서는 대회를 준비할 때는 비밀 병기였었어요. 그 선수가 아주 빠르고 측면에 이제 레프트 윙 역할을 했는데 워낙 빨라서 우리는 수비 위주로 하다가 그 선수가 역습을 하는 형태의 전술을 기본 전술로 준비를 하고 갔는데 대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 선수는 본국으로 송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러니까 지금이야 국가대표팀 하면 뭐 그 조리장도 같이 가면서 한국 음식까지도 해서 다 제공하고 이런 상황이 되지만 그때만 해도 그 나라의 음식을 먹지 못하면 선수의 컨디션이나 체력 관리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팀의 비밀 병기였는데 이 선수는 한 경기도 참여하지 못하고 먹질 못하니까 더운 나라에 가서 먹질 못하니까 탈수 증상에 거의 기진맥진해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국가대표가 되든 청소년 대표가 되든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러니까 한식이 없는 상황에 가서 시합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그런데 나는 한식만 먹어서 익숙치 않아서 못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를 적어도 경기를 뛸 수 있는 관리를 못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지금 성장해야 될 때죠. 선생님 중학교 시절에 제일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m 32였었어요. 1m 32. 그러니까 매일 일기장에 기록하는 것은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모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잘 먹어야 될 때라고. 그래서 집에서든 아니면 숙소에서든 여러분들이 먹는 거를 잘 먹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성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먹어야 돼요. 편식, 회는 먹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고 야채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편식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이것도 먹는 것도 훈련이다 생각해야 돼요. 먹는 것도 훈련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쉬어야 됩니다. 왜 잘 쉬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몸이 생리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훈련이 끝난 이후에 더 많은 인체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근육도 그렇고 여러분의 심폐기능도 그렇고 심폐기관도 그렇고 훈련한 이후에 영양 섭취와 적절한 휴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긍정적인 훈련의 효과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쉬어야 되는데 쉰다는 개념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마 뭐 감독 선생님이나 또 저 부장 선생님 쉬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쉬는 것이 나는 제일 잘 쉰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체득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지만 걸어 다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쉬어야 될 시간에 그냥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나는 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걷는 것도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화를 좀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아까 우리 기본기만큼 중요한 것. 어떤 훈련을 해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뭐 적절한 표현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감독 선생님이 인터벌을 한다 또는 뭐 체력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의도적으로 조금씩 다음이 또 뭐가 있으니까 다음이 또 뭐 있으니까 조금씩 선생님 앞에서는 막 인상을 쓰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최선을 다 안 하는 경우 있죠. 솔직하게. 선생님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훈련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향상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훈련할 때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 한 선수를 대표적으로 꼽으면 황희찬 선수가 그래요. 황희찬 선수. 황희찬 선수는 여러분들 우리 그 4대2 볼 뺏기 4대2 패싱 게임 알죠? 네. 이 4대2 때도 거의 태클 수비할 때는 태클까지 들어갈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훈련을 해도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최대로 다 내쏟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할 때 이렇게 적당히 해버릇하면 이것이 경기 때에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반 학생들하고는 다르죠.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들의 능력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이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계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부딪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체력인 것을 알고 또 여러분들의 체력이 힘들 때 더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베스트를 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자꾸 성장해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기본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훈련할 때는 항상
본인이 갖고 있는 최대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 다음에 전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이게 이제 전술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뭘 받아들여요? 감독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 또는 여러분들이 축구 책이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축구에 관한 지식, 또 감독 선생님의 지식, 이런 것들을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래요? 뭘 생각해? 그렇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한 가지 볼을 기다리지 말고 빨리 나가서 받아서 컨트롤 해라 할 때 선생님은 왜 빨리 나가서 볼을 컨트롤 하라 그러지? 나는 천천히 라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윙어인 경우에 나는 라인에서 천천히 최대한 공간을 받는 게 나은데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죠. 선생님 저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볼을 나가받는 것보다 차라리 패스를 강하게 해서 내가 라인 쪽에서 컨트롤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질문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여러분들이 감독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또 팁을 하나 주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볼이 없을 때, 경기 중에 볼이 없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응? 상황인식. 상황인식 좋죠? 경기 상황에 내 위치가 정확한가? 아니면 다음에 어떤 플레이를 할 건가에 대한 생각들을 상황인식과 함께 다음 플레이에 대한 예측, 그 전에 하나 할 게 또 있죠. 말하기, 동료 선수들에게 얘기해주기.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개인이 해야 될 것은 호흡 조절이죠. 호흡 조절. 빨리 숨을 쉬어서 여러분들이 다음 동작을 움직일 수 있게끔 호흡 조절을 빨리 하면서 상황 인식하고 다음 플레이를 예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늘 쫓겨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행한다. 실행은 뭐예요? 실제 하는 거죠. 하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기본기 훈련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실제로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게끔 반복적인 훈련이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지시나 또는 여러 가지 책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정보나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훈련하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을 계속 성장시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트레이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훈련을 안 하다가 처음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력이 조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안 하다 하면 근육이나 또 몸이 좀 뻑뻑하고 근육도 통증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적응 단계를 거치고 발휘하는 단계까지 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적응 이론,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부상이나 아니면 과도한 트레이닝이 돼버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회를 준비해서, 특히 아마추어 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해서
한번 합숙훈련을 하든 대회 준비해서 쭉 경기를 치르고 나면 이 그래프가 다시 대회 끝나고 나면 다시 이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준비해서 올라가고.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게 좋겠어요? 자, 준비해서 대회를 치르고 끝나고 났을 때 잘 쉬면서 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자, 우리 그래프로, 이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왼쪽은 준비해서 올라가서 끝나면 다시 내려오고, 또 준비해서 끝나면 다시 내려오고.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의 그래프가 되면 안 되죠. 오른쪽 그래프는 준비해서 대회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준비해서 올라가고. 지금 이 왼쪽 오른쪽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한 3년만 지난다면 이 선수와 오른쪽 선수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가 여러분들의 그래프가 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 아까 얘기한 잘 쉬고 잘 먹고 쉴 때에도 무작정 쉬지 않도록,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즌이 끝나고 휴가를 줘도 처음에 한 3, 4일은 좀 푹 쉬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또 훈련을 잘 할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가 되면 안 된다고. 근데 아주 많은 아마추어 팀들이 이제 한번 대회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고 또 원래대로 내려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른쪽 그래프가 여러분들의 그래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영어로 돼 있긴 하죠. 여러분들 영어 잘하죠? EPL에 가서 프로 축구 선수로서 성장하려면 영어 지금부터 잘 해야죠.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로 전술적인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동료와도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EPL 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지금부터 영어도 준비해야 돼요. 자, 이것은 최근에 전술적인 경향, 세계 축구의 탑 클래스의 전술적인 변화하는 것들을 몇 가지 나타낸 거예요.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EPL 경기 가끔 보죠? 그러면 그 경기의 속도, 그러니까 경기가 공격과 수비가 전개되는 그 속도를 생각하면 얼마나 빠르게 전개되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더 빨리 뛰고 쉴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에 대한 체력적인 부담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의 중요성.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은바페 선수 또 우리 손흥민 선수 봤지만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거의 공격수의 경우에는 스피드가 거의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스피드가 빨라야 되고 그 빠른 환경에서 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공간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방 압박서부터 상대의 수비는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압박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전술적인 경향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대비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부분들은 전술적인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도 여러분들이 포지션이 한 가지 포지션뿐만 아니라
두세 가지 포지션을 같이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기 중에도 요구하면 포지션 변화는 물론이고 그 포지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전술적인 능력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현재의 전술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좀 조금씩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에 대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선수들, 그러니까 월드컵이든 20세 이하든 17세 이하든 세계 대회에 필요한 요인들을 어떤 요인들은 잘하고 어떤 요인들은 못하는가를 우리나라 지도자들 통해서 조사를 해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스피드와 팀워크, 정신 이런 것들은 비교적 강한, 잘하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세계 8강 수준과 연결해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괜찮은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스피드와 정신, 팀워크 이런 거는 좋은 거고 그런데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이 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하는 창의적인 플레이, 골 결정력, 그 다음에 1대1 돌파, 1대1 드리블 돌파, 공격적인 면, 수비적인 면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해 가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볼 가지고 내가 한 명은 가볍게 제끼고 갈 수 있어야죠. 그리고 드리블 돌파도 몇 가지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은 수비수 한 명 정도는 내가 가볍게 제치고 간다. 이런 정도의 역량이 지금부터 그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 세 가지만 좀 요약해서 하면 기술적인 것, 기본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m 앞에 달려가는 선수의 왼쪽, 오른쪽 가슴, 꼭 오른쪽 가슴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볼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을 정도의 킥 정확성. 이것 포함한 여러 가지 기본기에 대한 기술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술 변화에 대한 것.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이긴 하지만 고등학교만 가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수준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도 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전술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세계 축구에 대한 변화, 세계 축구가 어떻게 변화하는데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체육중학교 1회 졸업생인데 축구부가 210명 중에 전국에서 체육중학교 학생들을 선발해서 210명이 왔는데 축구부만 70명이었어요. 그래서 A, B, C, D, E로 5팀으로 A, B, C, D, E로 나눴는데 선생님이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맨 A. 선생님이 2팀에 있었어요. 2팀. 아까 얘기했죠. 1m 32 제일 작았어. 그리고 2팀에 있었는데 선생님의 목표가 처음에 뭐였었겠어요? 당연히 A로 가는데 내가 당장 중요한 것은 2팀으로 가야 되겠다. D팀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2팀에서 D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팀을 갔다가 D에서는 그 다음 목표는 뭐예요? C로 가는 거고, C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가는 거예요. A로 간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선생님이 A로 갔어요. 그 A로 갔는데 그 다음부터 또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베스트 11명에 들어가는 거죠. 베스트 11명에 들어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아는 우리 그 신문선 위원도 왼쪽, 오른쪽 윙을 보고 오른쪽 중앙에는
저 어윤철 선수라고 한양대 간 선수 있는데 왼쪽. 그러니까 우리 공격수들이 워낙 다 빠르고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패스만 잘 연결해주는 미드필더 역할이 되면 11명 안에 내가 들어가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회만 되면 볼 컨트롤, 볼을 뺏기지 않는, 휴가 나가면 집에 가서 동네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교 학생들 몇 명 빵 사준다고 해놓고 너희들 내 볼 뺐으면 빵 사준다 얘기해서 5명이 달라붙으면 나는 볼 드리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킥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내 몸 자세와 관계없이 들어가는 공격 선수들에게 빨리 정확하게 연결만 해주면 내가 11명 스타팅 안에 들어갈 수, 감독 선생님이 저를 넣을 수밖에 없고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프로 선수들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왜 감독 선생님은 나를 경기를 안 뛰키는 거야? 감독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하면 당연히 뛰키고 싶겠죠. 감독 선생님이 질라고 경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11명 안에 적어도 경기장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이 과정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깐나바로 선수 여러분들 키가 몇인지 아세요? 170? 176, 178, 이 정도, 뭐, 어디에는 176, 또 어디에는 178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이탈리아, 거의 모든 국가대표, 전 세계 모든 국가대표 팀의 중앙 수비수의 조건이,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키가 우선은 절대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체력 요인의 스피드가 중요한 부분이 되죠. 왜냐하면 포백 라인의 경우에는 동료 선수들을 커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 입장에서 보면 신장과 스피드가 제일 중요한 체력 요인이 됩니다. 그 기술적인 것 포함해서. 그런데 깐나바로 선수는 사실 여러분들 14살에 나폴리 유소년 팀에서 다른 팀에 가도 좋다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알죠? 다른 팀에 가도 좋다는 평가를 받은. 그런데 2006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끌고 주장도 하고 결승전에서는 맨 오브 매치가 되는 7경기에서 2골만 내주는, 그것도 한 골은 페널티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수비수가 한 골을 내주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한 아주 주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나 여러분들의 어떤 체격적인 조건 이런 거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갈 수 있어요. 그러겠죠? 만약에 안 바뀐다면 불공평하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정말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바쳐서 축구선수 생활을 하고 축구에 대한 것들을 해나가는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단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 읽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책 읽는 것이 축구선수의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하는 꿈과 연결이 될 수 있겠는가? 어때요? 여러분들 독서 지도사 선생님들과 책 읽게 하고 대화하면서 독서 지도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전화도 잘 안 받고 처음에는 아주 답도 단답형으로만 얘기를 했대요. 네,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씩 여러분들이 마음 열고 선생님들과 소통도 하면서 이제는 말도 많이 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표현하기 쉽다는 얘기 했습니다. 아까 처음 좀 일찍 와서 이야기 나눌 때 재밌었던 책이 뭐냐 그러니까 오퍼튜니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그 경기장에서 혹시 오퍼튜니티와 같은 마음이 든 적이 있었을까? 별로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다른 학생의 경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페널티킥을 실축했을 때 경기장에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장 안에서 정말 혼자일 때, 아니면 또 훈련하다가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면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다음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축구 선수로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기본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축구 이외의 다른 것들, 축구 포함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기가 독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독서를 좀 습관화하고, 다른 학교 갈 때 가끔 이제 감독 선생님과 얘기할 때는 여기는 아주 도서실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와서 책도 보고 또 책도 빌려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감독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 대회를 갈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대회를 갈 때 각자 책을 한 권씩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가서 책을 한 권씩 읽으면, 자기는 한 권 가져왔는데 그 책을 읽으면 서로 돌려보게 되면, 보통 여러분들이 가면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훈련까지 하면 2주 정도 가서 훈련하고 시합도 하고 오죠. 물론 결승까지 가면 더 오래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쉬는 과정에서 책을 나눠 읽는 습관을 갖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여러분들의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독서가 습관화된다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또 다른 능력들을 키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책 읽는 운동선수 캠페인은 2019년 야구 KBO하고 축구협회와 또 출판협회가 문체부하고 같이 해서 여러분들 책 읽는 캠페인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캠페인의 출발점은 EPL의 리딩 스타 프로그램이라는, 그러니까 EPL에서는 유소년들이, 축구 선수가 아닌 잉글랜드 전역에 있는 유소년들이 책을 3권 읽으면 유명 스타 선수들을 만나게 해주든가 아니면 유명 스타 선수들의 기념품 같은 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처음 리딩 스타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었어요. 지금은 이 EPL의 이 리딩 스타 프로그램이 굉장히 커져서 일반 학생들의 학습 능력, 또 유소녀들의 또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에서부터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가지 독서 지도자 선생님들과 책 읽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독서진의 캠페인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필요한 책을 선택해서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 책 3권 읽고 독서 지도사하고 여러 가지 관계도 맺어가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필요한 책이 뭐고 책을 읽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기를 바라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독서는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사회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필요한 기본기라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의 경기력과 연계해도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습관을 만드는데 독서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책 읽는 투자를 많이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독서 지도사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지만 기본 기술 또 여러분들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감독 선생님, 코치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듯이 독서 지도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책 읽는 또는 책 읽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감독 선생님, 코치 선생님 말 플러스 독서 지도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많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신문에 나왔던 사진인데 어떤 사진인지 여러분들 알죠? 뭐예요? 미니 축구하는 그림인데 특징이 뭐예요? 그림자가 아주 길게 느려져 있죠.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잠재력이 이렇게 큰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이 그림자와 같은 정도의 큰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여러분들의 실제 능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감독 선생님, 지도자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같이 다 노력해야 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더 크고 그것을 잘 키워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거를 생각하면 지금의 현재의 모습보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4, 5년 후, 10년 후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를 발전시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약간은 좀 무거운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포츠 과학적인 얘기도 여러분들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미래 세계 최고를 향한 꿈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프로그램과 함께 여러분들의 축구 기량도 쑥쑥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